삼양식품 2024년 3분기 실적을 슬로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9.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8.7%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5.1회전으로 나타났고 PBR은 현재 8.17 상태가 되겠습니다. 삼양식품에 관련된 뉴스로서 매출 이적 클럽 기대감에 목표 주가도 껑충 90만원 육박. 허헌 기자가 조세일보에서 1월 10일 오전 6시 3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2023년 사상 첫 연매출 1조를 달성 후 2년 만에 이적 클럽 가입 가시화되고 있다. KB증권은 목표 주가 기존 75만원에서 88만원으로 17.3% 상향 조정했고 경쟁사 농심 52만원 수준, 우호적 환율로 전략국가 및 성장 채널 중심 수출이 이어져 전년 동기비 58%가 상승했다고 요약 보도를 했습니다. 삼양식품의 매출 성장세가 가히 경이롭다. 연매출 기준 일조 클럽에 가입한 지 불과 2년 만에 연매출 2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목표 주가도 두 자릿수 상향 조정됐다. 2025년부터는 전략 국가를 미국, 유럽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과 판매량 증가가 동반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그렇게 이 삼양식품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불당모 김정수 삼양 라운드 스퀘어 부회장 K푸드 글로벌화 선도, 2024년도 K유통과 여풍지역의 세 번째 시리즈로 김민성 기자가 뉴시스에서 12월 30일 2024년 15시 23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1998년 삼양식품 입사 후 신제품위원회 이끌어 김 부회장 주도로 개발한 불닭볶음면 회수 인기, 불닭으로 실적 우상향, K식품 최초 7억 불 수출다. 이런 뉴스에 의해서 또 삼양식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출은 1조 16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9.8%가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7%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건 바람직하긴 한데 더 낮게 증가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매출 원가가 13%밖에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70.7%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23.2%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2,338억 원으로서 129.4%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0%가 크게 뛰었고요. 원가 생산성도 0.15포인트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슬로포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861억 원으로서 12.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인 마이너스 17%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슬로포트 금액상 50.9%가 증가했고 슬로포트 율로는 7.3% 마진율이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9.2%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78로서 0.3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슬로포트 영업이익은 2,325억 원으로서 128.7%가 증가했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3억 5,3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60억 2천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제품은 감소했는데 제품이 62억 8,400만 원 크게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이 재고자산 명세를 분석을 해보면은
재고자산 계정별 금액은 장부가격이 아닌 취득가격으로 표기 공시를 했고, 요게 취득가격이란 얘기입니다. 다 맨 마지막에 전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을 빼가지고 합계는 장부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비표준적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상품에도 평가손실 충당금이 있으면은 빼가지고 표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장부가격으로 보는 거지 취득가격으로 보는 건 아니죠. 금융 자산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장부가격이 기준이죠. 그런데 삼양식품은 취득가격으로 했다는 거, 뭐 그런 기업이 가끔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60억 2,600만 원인데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사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품 사용은 상품 매출원가를 의미하고요. 이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이 안 들어갑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848억 원으로서 12.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9.2%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976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552억 원을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로서 1,4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제조비용에 대한 가공비율로 22%, 0.3%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생산재료 비율은 0.3%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2차 추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의 증감액과 비성분의 증감액의 차이를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비성분 쪽은 장부 가격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WCI는 이 취득 가격으로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갭이 아마 평가손실 충당금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상품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1억 3,600만 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평가 손실금 증감 차이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PQ 총 생산 재료비도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116억 원을 집행해서 전년 동기 대비 29.9% 거의 30%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23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은 6,540만 원으로 17.2%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출 재비 및 운반비가 12.4%, 수출이 좀 많이 되고 있다는 거로 인식이 되고요. 연료, 전기료, 수도료를 다 합친 금액이 225억 원으로서 2%가 줄었어요. 매출이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줄었다는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또 노력을 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슬픈율은 상승했고요. 역방향이면은 일단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요거를 반증을 해야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2% 상승했는데 뭔가 투자할 게 있어가지고 차입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기 때문에 반증 추론하고는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한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수량으로서는. 향후 뭔가 그 수량이라는 게 중량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면 하나에 뭐 몇백 g이다, 뭐 백몇 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중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쉽진 않겠죠. 어쨌든 원재료 가격은 4.8% 단순 평균입니다. 가중 평균을 좀 할 만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라면 가격은 삼양식품은 다 동결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그 삼양라면 기존으로 나오는 거 거기에 한 4% 그때 내렸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변동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내렸는데 여기에는 뭐 부재료라든가 포장자재 뭐 이런 것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회사가 제시한 것을 그대로 그냥 적용해 볼 때 판매 가격은 동결을 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된 폭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거로 물론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한 거로 1, 2차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이 됐는데 반중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입증 결과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고 판매 가격은 동결이 됐는데 이 판매 가격 동결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중 추론은 50%만 성공을 하는데 나머지 그 모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3분기의 매출 실적은 전년도 매출 실적의 92.5%나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판매한 만큼 내일도 판매일 것이라는 확률론적 예측을 적용해서 2024년 말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25의 산식을 적용하면은 1조 2,700억, 아까 그 언론 뉴스는 2조 원, 2조 클럽 뭐 이런 거는데 그거는 연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동일한 금액으로 이 매출 재료비율로 계산해도 동일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조 2,700억일 경우에 한 2,900억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이 이게 연말까지 재고 회전율이 20.2회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분기에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한 1.8회전만 더 좀 올리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매출은 1조 3,840억 원으로서 영업이익은 이게 2,900억이 되면은 한 500억 정도가 더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3,400억 원대의 이익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 그 예측도 트렌드가 나오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판매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 현금 재무지표로서 EAT 세후현금 순이익으로 2,198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도 2,347억 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최종 번 돈은 7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캐펙스 자본적 지출 1,244억 원이 더 추가로 투자된 데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캐패스를 비유동 자산 전체로 보고 있는데 유형자산이 1153억 원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정도면은 그 직원, 아니 공장도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도 아까 그 221명이 증원이 됐죠. 그리고 또 뭐 연봉도 많이 올려줬습니다만은 6,500씩 수준이면은 이제 농심 쪽을 좀 많이 따라갔다. 농심이 한 7천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유형자산 투자에 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주가는 74만 6천 원으로 연초보다 무려 53만 원이 뛰었습니다. PBR은 8.27로서 3.09에서 508%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5% 이상 주주는 삼양 라운드 스퀘어가 34.92%, 연금공단이 8.91%, 외국인이 14.47%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 제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최근에 어떤 전체적 관점과 부분적 관점을 정치적인 용어를 좀 빌어서 얘기를 좀 풀어서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잘 관리하겠다고 하는 경영이 아닙니다. 제약이론 경영은 제약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제약만 아주 그 전체주의 국가처럼 감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계획된 대로 그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경영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의사소통도 이 제약하고 긴밀하게 그 의사소통하는 게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그런 것이 이제 그 생산 관리든 전체적인 기업 경영이든 동일한 어떤 맥락으로 적용해서 경영을 하면은 스루풋, 즉 돈을 버는 속도를 꽤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다 하는 점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